1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갭 다운이 나왔지만 의외로 잘 버틴 하루였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또한 유럽도 미국도 변동성 급등을 동반한 하락이 나왔는데 결국 SBB 금융그룹이 거래 정지를 먹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무슨 리먼 사태니 이야기를 하지 않나 좀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데 냉정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이 나왔지만 반등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또 급락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중 흐름을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는데요. 우선 새로운 6월물 선물 거래가 근월물이 되어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선물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1포인트 이상 백워데이션으로 거래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무려 3,200억이나 추세적으로 때린 것, 그리고 기관들이 의외로 변동성을 매수한 것 등을 꼽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일관되게 나타난 적이 참 드문 현상인데요. 물론 여기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까지 대량으로 때렸다면 그야말로 초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이 문제가 우리 시장에서 발생한 이슈가 아닌 매크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패시브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봐요. 여하튼 우리 시장을 견인하는 주체는 아쉽게도 K개미가 아니라 F 외국인이죠. 물론 이 포리너입니다. 그래서 뭐 F워드 그거 아니에요. 마음은 뭐 F워드일 수 있어도. 어쨌든 이들이 현물 시장에서 올해 1월 이후로 상당히 오랜 동안 그리고 큰 규모로 현물 순매수를 이어가다가 2월 중순 이후로 삐걱거리더니 이번 3월 만기를 기점으로 현물을 1조 원 가까이 정리해버렸죠. 그리고 이젠 계속 정리해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3월 만기주에 선물 매수가 상당량 청산되고 일부는 매도 포지션이 롤오버 되었다고 보는데 오늘 갭 다운이 나와서 하루 종일 옆으로 기는 상황에서 선물 미결이 무려 6,000계약이나 증가했죠. 이제 선물 6월물 미결은 30만 9천 계약이에요. 잔존일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법 미결이 많이 쌓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냉정하게 보면 이렇게 쌓인 미결은 롱 방향이 아닌 숏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얼마든지 포지션 뒤집힐 수도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롱 방향으로 전환되려고 그러면 어쨌든 베이시스 회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4월물 옵션 거래가 지금 5주차죠. 그래서 변동성이 바로 죽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은 대량의 외곽의 풋옵션을 매수하고 심지어 기관들조차 양 옵션을 순매수했어요. 물론 외국인들이 매수한 풋옵션이 델타 값이 워낙 낮아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기관들이 매수한 옵션은 변동성 상승에 베팅한 것인지라 우리 시장은 의외의 등락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부분은 의외로 이 외국인들이 합성 선물을 적지 않게 매수했어요. 물론 이것이 네이키드 포지션이 아닌 헤지 포지션일 수도 있고 또 보통 개인이 대량의 옵션 포지션을 잡게 되면 그 카운터파티로 외국인들이 이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는 외국인이 포지션 대한 카운터파티가 기관이죠. 따라서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아직 없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121선까지 내려와 버린 우리 증시가 여기서 바로 튀어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스탑로스가 나와서 기었고 바닥을 뚫고 내려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이 뭐 플러스로 마감하겠다고 해서 그리고 한국물 ETF인 EWI가 그래도 보합 마감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시장 괜찮네 라고 생각하기에는 부담스러워 보여요. 이따가 부연 설명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SBIB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채권이 튀고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채만 튀는 게 아니라 유럽 주채도 튀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매수세가 빠르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던 채권 대기 매수 수요 그리고 채권 숏플레이어들을 자극할 것입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때는 채권을 보유하면 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인덱스로 샀어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최소한 멈추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주식을 인덱스로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채권 5% 준다는데 말이죠.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본장 개장 직후 일시적 손절매가 나온 뒤에 나름 조심스럽게 반등을 했어요. 근데 변동성은 얼마 빠지지 않았는데요. SBIB 사태 때문에 시장이 그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 주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 매도를 키웠던 쪽에서 단기적인 스탑로스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참 여기서 이 뭐 크레딧 스위스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더 이상 이 투자은행이 아니라고 스스로 업종 변경을 했어요. 시총도 지금 한국 원화로 15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유럽이 못난이들 은행 중 하나를 또 꼽자면 도이치뱅크가 있는데, 도이치뱅크가 아무리 못난이라 해도 얘는 그래도 투자은행 비즈니스를 하죠.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크레딧 스위스랑 이제 도이치뱅크를 비교한 건데, 그 둘 다 이제 못난이에요. 요 이제 주황색은 도이치뱅크입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은 이제 크레딧 스위스인데, 얘는 땅을 뚫고 내려가고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만 보면, 좀 더 가까이 볼까요? 최근 들어서만 보면 이 도이치뱅크의 반등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거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투자은행 비즈니스를 하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크레딧 스위스보다 시총이 2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는 10년 동안 계속 뭐 삽질을 해왔다 하지만 그래도 썩어도 아이비고 썩어도 준치죠. 마찬가지로 SIBB 그 이슈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리먼 사태의 시작이니 하는 이야기는 아주 좀 많이 나간 이야기 같은데, 작년 10월에 그 유럽 뱅킹 섹터를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예를 들면 영국 국채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 확대 여러 가지 겪으면서 땅을 파고 가다가 올해 들어서 스트레이트로 그 한 80%대 상승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젠 그러니까 이게 5년치인데 이건 최근 1년만 보면 이게 은행 섹터예요. 작년 10월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그 유로스탁스의 뱅킹 섹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나온 아주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스탁스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스탁스 50,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로스탁스 뱅크예요. 이게 그 12월 이후로 뱅크는 이만큼 올랐어요. 그 스탁스는 반등을 하긴 했지만 요 정도밖에 안 올라고. 그래서 나온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크게 아직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자,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 이야기. 어제도 단기 국채 중심으로 채권이 크게 됐죠. 아쉬운 것은 아시아 세션에서 강세가 나올 때, 그리고 유럽 세션 들어서도 가벼운 조정 후에 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매수가 들어온 걸 생각하면 오늘은 웬만해서 일 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건강상의 이유로 포지션을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간 말로 뭐 여기서 샀으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이 채권 시장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논팜이 잘 나왔다 하더라도 시간당 평균 임금이 뭐 컨센서스보다 덜 증가했거나, 또 실업률이 컨센서스보다 3.4%보다 3.6으로 좀 더 높게 나왔다고 하면서 채권 매수가 들어왔다는데, 이건 좀 아전인수죠. 실업률 3.6%면 여전히 고용 상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멈추거나 줄어든 게 아니라 그냥 전월비 조금 줄었거든요. 이게 고용이 꺾인 겁니까? 꺾이는 거 아니죠. 굉장히 고용 여전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 왔나를 봐야 되는데, 이번 주 내내 뭐 ADP 고용보고서,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 나왔을 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내일 논팜의 지표가 웬만큼 충격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채권은 더 이상 꺾일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제 본장 개장 전에 몇 가지 이벤트 있었는데, SIBB 파이낸셜 그룹 얘가 이제 프리마켓에서 또 마이너스 60% 떡락을 해서 이제 36달러대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본장 개장할 때는 아예 거래 정지를 먹었죠.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더 튄 게 있는데, 본장 개장 후에 2년 국채 매도자들은 아마 스탑로스도 좀 쳤던 것 같아요, 매도자들이. 그러다가 유럽 마감 무렵에는 그래도 채권 가격이 좀 가라앉으려고 했는데, 유럽 마감 후에 결국에는 SIBB 파산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다시 채권이 상승해서 사실상 종가 고가로 끝났어요. 단기물이 강하게 튀면서 2월 중순 이후로 생겨났던 심각한 투텐 그 채권 스프레드 역시 역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볼까요? 투텐 스프레드가 어떤 거냐면 얘죠? 얘는 아니구나. 얘예요. 예. 채권 스프레드가 다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전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해서. 지나가서 한 얘기지만 뭐 2년 국채가 2월 중순 이후로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수급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 1800달러 초반에서 순식간에 1872달러까지 급등을 했어요. 논팜 잘 나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눌린 듯 했는데 바로 그냥 되감아버리고 끝까지 매수가 들어왔죠. 이것도 채권 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매수세를 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라고 보죠. 반면에 기름은 주가지수 하락과 관계없이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비달러 바스켓이 반등에 연동된 흐름이라 해서 뭐 하락 추세로 본다면 기름은 매도의 관점이지만 저는 그냥 뭐 이도 저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가 그 SIBB 때문에 빠졌다는 것이 중론이긴 해요. 그런데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이상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금요일에 건강상의 이유로 시장 참여를 하지 못해서 지금은 사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금요일에 과연 지수 선물의 숏을 뭐 과감하게 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공격적인 숏을 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우선 SIBB가 이제 본장 개장 1시간 전인 프리마켓에서 이거 볼까요? 이거야 아마 개장 1시간 전에 이미 39.4달러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본장에서는 거래 정지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이게 갭 다운이 나온 상황에서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빠졌으면 KO 상태예요. 그런데 미국 지수 선물은 논팜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했죠. 그래서 나스닥 중심으로 처음엔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본장 개장하고 나서는 매도가 나와서 다시 나스닥이 12,000포인트를 좀 빠르게 깼지만 장중에 큰 등락을 거듭하다가 유럽 마감 직후에 다시 나스닥 기준 12,075포인트까지 반등한 등 이 숏을 치기에는 저가 매수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곤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의 변동성 흐름은 또 달랐습니다. 지수가 플러스가 나곤 하는데 변동성은 좀처럼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계속해서 변동성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벽 3시 51분에는 변동성 선물이 무려 27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변동성 지수는 29포인트, 그러니까 100오디션 2포인트를 기록해요. 이렇게 되면서 장기 옵션 커브가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마 저희 시황을 계속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2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변동성 커브가 단기물이 강세, 그리고 장기물은 약세를 보였다가 단기물도 약세, 장기물도 약세를 보이는 플랫이 나와서 전체 변동성이 가라앉아 버렸어. 시장 이제 별일 없겠다라고 했지만 혹시라도 어떤 난데없는 트리거가 생긴다면 변동성 커브가 장기물 중심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딱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물은 새벽에 피크를 치고 24포인트대로 내려왔는데 장기물은 살아난 채로 마감됐거든요. 다음 주가 지금 미국 선물옵션 만기예요. 근데 이게 아니었다면 저는 더 심각한 변동성 상승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동안의 트렌드는 숏 감마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 미국 선물옵션 만기까지 저는 대폭락은 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지수가 상승 전환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리스크 온보다는 조심스러운 리스크 오프장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디어랑 캐터필러 같은 이런 굴뚝 종목들이 계속 두드려 맞고 있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센 음봉을 맞으면서 중기평마저 지금 깨고 있죠. 또 파페치도 다시 4.5달러 깼고 또 하나 보고 있는 이 찰스 슈왑이라는 미국의 리테일 전문 증권사가 있는데 이놈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회사인데 순식간에 거진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뭐 찰스 슈왑이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번에 그 SIBB 이슈 외에도 리테일 수요에 한계가 다다른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얘는 사려고 눈여겨보고 있는 이 찰스 슈왑 이거 종목이라서 시장 분위기를 좀 보면서 담아보는 것을 고려하는데 저희 주식 매매 템포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이거 언급한 주식 종목은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수는 현물 기준으로는 사실상 종가 저가까지 처박혔습니다. 근데 마감 이후에는 지수가 조금 반등했는데 변동성은 그 전에 고점을 치고 한참 내려왔죠. 근데 이거는 옵션 만기주를 앞두고 변동성 매도가 들어와서 그런 것을 보는데요. 지금 은행 하나가 파산을 해버렸죠. 어떻게 보면 이벤트 소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은 컨퍼런스 보드 고용동향 지수 하나를 제외하고는 무게 있는 경제지표 발표도 없죠. 이렇게 변동성 매도를 좀 끌어와서 친 것 같은데 월요일 장은 SIBB 후속 이슈들로 저는 의미 없는 장중 급등락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고 놓고 보면 비추세 장이 될 것 같은데 장중 등락은 생각보다 커서 스트레스도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서 대응해야 되겠어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월요일에 시장 참여자들은 주말에 나온 SIBB 관련 후속 보도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SIBB 이슈가 없었다 하더라도 SBIB군요. 채권 시장이 단기물 중심으로 강력한 반등을 보인 것, 그리고 아시아 세션에서 중화권 증시가 내려앉은 것, 요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제 시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금리가 고점을 치고 내려가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이 풀리기 시작한 게 과연 좋은 현상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봐요. 좀 더 냉정한 시각을 보면 그동안에는 주식시장 안 부러지고 있어서 뭐 터미널 레이시가 5%를 넘든 말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참교육이 시작됐다라고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좀 주식시장이 뭐 질서 없이 부러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죠. 지금 미국 증시는 사실상 YTD 수익률을 거의 다 깨먹은 셈인데, 이 자리에서 그래도 미국 증시는 올해 뭐 5%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할 거야라고 주가 지수를 매수할 거냐, 아니면 누가 선착순으로 집어가기 전에 5% 주는 쿠폰 주는 단기 채권을 매수할 것인지는 사실 답이 나와 있지 않나 싶어요. 화요일에 CPI가 꺾이든, 그리고 뭐 증가 속도가 줄어들든, 뭐 기존의 논리대로 베리스 굿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해봐야 되는데, 반대로 CPI가 여전히 강하다고 할 경우 대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캐터스트로피?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리스크 오프의 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에 대한 대응은 숏 방향을 보되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좋은 가격에 숏 포지션을 쌓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할게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단기 국채가 너무 빨리 올라서 포지션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채권 변동성 지수도 다시 140포인트까지 상승했고, 따라서 얼마든지 주중의 조정에 채권 매수 포지션을 쌓을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분할해서 채권 매수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처음에 리스크 오프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매수한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미국 증시는 2월 21일부터 부러지기 시작했다고 보는데요. 자, 아마 그때의 시황을 보시면 그때의 시장 논리는 단기 금리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빠졌어요. 자, 근데 지금은 금리가 되돌려지고 있는데 은행 하나가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2월 21일의 하락과 논리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하락 추세가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채권 가격이 바닥이다, 이래서 채권과 주식에 대한 상대의 어떤 매력도 때문에 그 주가가 하락하고 채권 가격이 튄다, 이런 개념으로서 새로운 하락이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점을 형성하러 가든지 최소한 의미 있는 반등을 하기 전에는 한동안 등락을 거듭하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레벨 다운이 되는 그런 장이 진행될 것으로 봐요. 리스크 O는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장이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운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께서, 회원분께서 TMF 이걸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무서운 ETF네요. 네. 트리플, 어휴, 무서워.